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14번째 시간으로 기타 바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디멘션 바인딩, 두 번째, 컴포넌트 바인딩.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You!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디멘션, 공간 관련 바인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 위드스, 클라이언트 헤이트, 옵셋 위드스, 옵셋 헤이트가 바로 디멘션 바인딩에서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들은 읽기 전용 속성으로 바인딩이 가능하고요.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값이 변경이 되지 않아서 이 값들을 변경해도 위드스와 헤이트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관련은 테두리를 포함하지 않고 옵셋 관련은 테두리를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블록과 인라인 블록이 아닌 인라인 요소는 바인딩할 수 없어요. 인라인은 원래 영역을 갖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는 블록 레벨 요소로 감싼 후 그 블록 레벨 요소에 바인딩을 해줘야 합니다. 바인드 문법이에요. 이렇게 태그명을 써주시고요. 바인드하고 콜론 쓰고, 제가 예시로 클라이언트 위드스만 썼지만 클라이언트 헤이트나 옵셋 위드스, 옵셋 헤이트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바인드 쓰고 콜론 쓴 다음에 요 디멘션 바인딩 속성들을 쓰고요. 상태 변수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도록 할까요? 그럼 ch14 etc 바인딩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다가 프로젝트 설치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디멘션 스벨트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요. 앱 스벨트 내용은 다 지운 다음에 디멘션을 자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기를 확인을 할 건데요. 글자 크기를 통해서 부모인 div 태그에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영상 하단에 제가 블로그 주소를 뒀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요. 14 기타 바인딩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디멘션 코드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사하셔가지고 붙여주세요. 일일이 다 쓰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앱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처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지금 이렇게 지금 처리된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태 변수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let w라고 해서요. 값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div 태그에 폭을 받는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let h라고 쓸 거고요. 마찬가지겠죠? div 태그에 높이를 받는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처리를 할게요. let size라고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그냥 20이라는 수치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는 스판 태그한테 들어가게 되겠죠? 스타일에다가 주면은 요 상태 변수를 쓸 수 없어서 인라인 스타일 시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처리를 하고요. 폰트 사이즈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셀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글자 크기가 20픽셀로 커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타일도 이렇게 상태 변수를 받아서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인풋 타입 렌즈 있죠? 이 렌즈의 단위는 10부터 100 사이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당겨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밸류 값을 바인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인드 밸류라고 처리를 해주셔서요. 사이즈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20에 맞춰져 가지고 여기 슬라이드가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즈 값이 바인드에 맞게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럼 당겨 볼게요. 보이시죠? 요 렌즈를 당길 때 글자 크기는 커지는 거죠. 이건 그냥 바인드 밸류입니다. 인풋 태그에 연결되는 밸류 값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글자 크기도 좀 확인을 해볼 거라서요. 저 물음표를 지우신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있는 사이즈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 처음에 20픽셀이라고 들어가고 당기면 보이시죠? 그럼 글자 크기도 바뀌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때 저희가 div 태그를 인라인 블록으로 했어요. 위드스가 기본값이 100%여서 인라인 블록이면 자손의 폭만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폭과 높이가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스파는 인라인 요소라서 받을 수 없는 거라 그랬죠? div 태그가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블록 요소였던 걸 인라인 블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div 태그한테 바인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인드라고 하시면은 여기 클라이언트도 나오고 옵셋도 나오죠? 테두리의 여부의 차이라서 그냥 저희는 클라이언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위드스에다가 뭘 줄 거냐면 W 수치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인드 밸류에다가 이제 클라이언트 헤이트를 줄 거고 H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 값을 안 줬지만 그 값으로 받아들이고 있겠죠? 그래서 이 가로폭에다가도 중괄호 하셔서 W라고 처리를 하고요. 세로 높이 있는데도 중괄호 해서 H라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인드 처리가 됐기 때문에 폭이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다 픽셀 단위로 처리가 될 거라서 픽셀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고 보면은 글자 크기를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자손 크기에 따라서 폭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렌즈를 이렇게 당기면 폭과 높이가 계속 달라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게 바로 디멘션 바인딩이었습니다. 컴포넌트 바인딩은 돔 속성을 바인딩할 수 있는 것처럼 컴포넌트의 프롭스를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프롭스는 원래 부모 컴포넌트가 자손 컴포넌트한테 내려주는 값입니다. 단방향 데이터로 자손 컴포넌트의 상태값을 부모 컴포넌트에게 올려주지는 못합니다. 바인드를 사용해서 부모 컴포넌트의 상태 변수와 자손 컴포넌트의 상태 변수가 연결돼서 자손에서도 부모 상태값을 변경할 수 있게 스벨트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액트는 이게 좀 불가능하죠. Vue.js에서 프롭스에 싱크 수식어를 선언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우선 여태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프롭스 전달의 문제점을 먼저 보고 컴포넌트 바인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은 하단에 첨부해드린 블로그 주소에 가서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디멘션 코드 밑에 차일드 스벨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만들어서 요 차일드 스벨트를 붙여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N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주셔서 차일드 스벨트를 먼저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셔서 복사해오신 코드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일드 쪽 스벨트를 붙여보시고요. 컨트롤 N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페어런트 01 스벨트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건 페어런트 01로 할 거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 페어런트 02로 할 거라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셔서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서 저장을 먼저 페어런트 01 스벨트로 저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셔서 코드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셔서 앱스벨트 가시고요. 앱스벨트 가시면 이 디멘션이 페어런트 01로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멘션 01을 더블클릭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L이죠. 그리고 한 번에 지웁니다. 그리고 페어런트 01이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한 번에 교체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됩니다. 그럼 앱스벨트가 연결이 됐으면 화면이 2배 구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고 나셔서 페어런트 01 스벨트에 가서 볼게요. 프롭스에 문제점이 있는 코드라고 되어 있죠? 차일드인 자손 컴포넌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부모가 내려주는 프롭스인 거죠. 그래서 페어런트 밸류라는 거를 했고요. 이걸 자손한테 차일드 밸류로 내려줍니다. 그럼 부모 값은 여기에서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차일드가 그걸 받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트를 통해서 요 상태 변수인 차일드 밸류를 받아서요. 이 더블에다가 차일드 밸류를 2배로 처리하는 더블이라는 또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더블이 2배가 구해지도록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차일드 밸류가 나오게 처리를 해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2배 구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손값은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는데 부모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손의 버튼이 있기 때문에 부모 거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기 자손에 있는 값만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고 부모 값은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컴포넌트 바인딩이라는 거죠. 방금 실습에서는 보는 것과 같이 자손 상태값은 변경이 되지만 부모 상태값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컴포넌트 바인딩을 이용하면 스벨트에서는 부모 컴포넌트 값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바인딩 문법이에요. 자손 컴포넌트에다가 바인드하고 프롭스명을 연결해줘서 상태 변수를 연결해주면 연결이 돼서 같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이건 프롭스 전달에 문제가 있던 코드니까 그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라고 남겨두도록 할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서 페어런트 02로 스벨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시면 앱 스벨트에서 연결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페어런트 01 있는 데서 역시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L 눌러서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고요. 지운 다음에 숫자만 2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페어런트 02 가셔가지고 무슨 작업만 해주시면 되냐면 이 프롭스를 바인드 처리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차일드 쪽과 바인딩이 되면서 이 값들이 알아서 2배로 같이 처리가 될 거예요.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바인드하고 콜론을 줍니다. 간단하죠? 프롭스 앞에다 바인드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컨트롤 S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2배 구하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같이 변경되는 거 확인되실까요? 그래서 자손 쪽에서 주는 이벤트인데도 부모에 있는 값을 같이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컴포넌트 바인딩이었습니다. 리액트에서는 좀 불가능했었던 건데 스벨트라든지 Vue.js에서는 그 싱크를 통해서 가능하게 처리를 해주고요. 스벨트는 이렇게 바인드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줍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스벨트 슬롯 공부는 누가? 네가. 우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